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25년 1월부터 상장일에 하한가로 문 닫은 공모주가 나와버렸네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더 깐깐하게 보수적으로 따져야 되고 애매하면 뒤도 안 보고 패스할 줄도 알아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런 1월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2월의 공모주들은 진짜 잘 가려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종목인 동방메디컬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메디컬은 사명에서 느껴지듯이 한방 쪽으로 좀 일가견이 있는 회사입니다. 업력이 40년에 달하는데 회사의 첫 번째 주력 제품은 일회용 한방침입니다. 재사용 방식의 한방침보다 더 위생적인 일회용 한방침 제조에 주력해서 1986년 한국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어요. 특히 침을 맞을 때 통증을 줄일 수 있게끔 침끝을 균일하고 매끄럽게 만드는 데 성공, 차별화된 제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3년 기준 시장 점유율 54.55%로 1위를 기록한다고 하네요. 또 부항컵도 일회용 형태로 개발을 했고요. 업계 최초 이온가스를 통한 멸균 처리로 안정성까지도 높였다고 합니다. 23년 기준 시장 점유율 61.31%로 마찬가지로 1위를 유지하고 있네요. 자, 한방침 시장을 보면 동방메디컬, KMS, SMSC, 다나메디컬 등등 5개 업체가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동방메디컬의 생산량이 연간 36억 개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한방 의료기기 부문 국내 주요 경쟁업체들과 시장 점유율을 비교해서 보면 동방메디컬이 23년 기준 57.13%로 명실상부한 국내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한의원들이 동방메디컬의 제품을 사용한다고 해요. 하지만 문제는 국내 한의학 산업의 성장 둔화로 주력 제품들인 일회용 한방침이나 부항컵의 시장 규모도 제한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표의 품목별 생산 현황을 보시면 한방침의 생산액은 지난 5년 동안 200억 원에서 300억 원, 그 사이에서 계속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싫어하는 게 이 박스권이죠. 그래서 회사가 최근에 밀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의료용 미용기기 쪽입니다. 이미 한방침을 개발하면서 인체의 통증이 덜한 침끝을 개발해냈던 그 역량을 미용시술 쪽으로 응용을 시킨 거죠. 우선 주름을 피거나 피부에 꺼진 부위를 채울 때 쓰는 필러, 그리고 흡수성 봉합사는 뭐냐면 우리 왜 얼굴 팽팽하게 당겨 올릴 때 리프팅 실 쓴다고 하잖아요. 실로 당긴다고. 그 인체에 녹는 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내에 약물을 주입하거나 체액을 뽑을 때 쓰는 마이크로 니들, 이렇게 3가지 주요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상태예요. 특히나 히알루론산 필러는 자체 브랜드인 엘라스티를 2018년에 론칭했거든요. 근데 필러 쪽은 이미 국내에 잘하고 있는 업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아예 초기부터 경쟁이 치열한 국내를 벗어나서 중국이나 북유럽 이런 해외를 공략했습니다. 한방 사업을 통해서 중국 쪽으로는 유통이나 영업망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좀 편했던 것 같아요. 특히 중국의 강남 언니라고 불리는 신양커지와 2022년 필러 독점 판매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빠른 시장 점유로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신양커지는 중국에서 가장 큰 성형 커뮤니티 앱인 신기를 운영하는 곳이래요. 중국 내 350개 도시의 6,000개 병원과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을 했고 북유럽과 남미에서도 부작용이나 효능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리뷰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중동 등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회사가 중국 다음에 기대 시장으로는 브라질을 꼽았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은 세계 2위의 미용 성형 시장으로 약 2조 6천억 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동방메디컬은 브라질 현지에서 20여 년 동안 업력을 쌓아온 PhD와 합작 법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PhD는 브라질에서 2번째로 필러 허가 승인을 받은 기업 중에 하나래요. 이 합작 법인에서는 PhD의 필러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모 자금은 용인 공장의 설비 증설과 함께 인도네시아 종속기업 추가 출자 및 브라질 합작법인 설립에 사용할 계획이고요. 그 밖에 채무 상환과 운영 자금으로도 쓰일 예정입니다. 네, 살펴보니까 회사는 한방과 양방을 모두 어우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매출 비중을 봤을 때 22년부터는 미용 성형 의료기기의 매출 비중이 한방 의료기기를 앞지른 상태입니다. 24년 3분기 기준 미용 쪽이 59.29%, 한방이 40.71%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의 정체성을 어디로 볼 것이냐 조금 얘기가 있기도 하기는 한데 그래도 필러 쪽으로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형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자, 실적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흑자가 지속되고 있고요. 21년부터 23년까지 꾸준히 매출 볼륨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23년에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했는데요. 의료기기 쪽 사업이 잘 되면서 수익성이 증대됐다고 합니다. 근데 24년 3분기 기준 순이익의 규모가 확연히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죠. 24년 4월에 전환상환 우선주가 보통주로 다 전환이 되면서 일회성 회계성 비용인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약 87억 원 정도가 발생한 탓입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크게 줄었고요. 감안을 하면 작년 대비해서는 플러스라고 볼 수는 있겠죠. 요거는 일회성이고 현금 유출이 동반되지 않는 비용이니까. 요 정도 보고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평가 방식으로는 EV EBITDA를 활용했어요. EV EBITDA는 대규모 설비 투자로 인한 감가상각 규모가 큰 산업의 경우에 적용을 하는데 동방메디컬이 요거를 써서 좀 의외이긴 합니다. 비교 대상으로는 바이오플러스, 휴메딕스, 제테마, 한국 BNC 모두 필러 관련된 회사들만 선정을 했어요. 이들의 평균 EV EBITDA 배수는 17.58배가 나왔습니다. 24년 3분기 연한산을 기준으로 산출을 했고요. 자, 동방메디컬의 24년 3분기 연한산 에비타인 약 223억 원을 적용해서 주당 평가가액은 17,152원이 나왔고요. 여기에 할인율 49.11%에서 40.63% 화끈하게 할인을 적용하긴 했네요. 그래서 밴드는 9,000원에서 1,500원을 최종적으로 도출했습니다. 그럼 피어그룹과 PER로 밸류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EV 에비타 말고. 자, 24년 3분기 연한산 순이익과 1월 24일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퍼는 계산했습니다. 바이오플러스는 26.53배, 휴메딕스는 10.30배, 제테마는 손실이라 계산을 할 수가 없었고요. 한국 BNC는 49.05배 높게 산출이 됩니다. 동방메디컬은 24년 3분기 연한산 순이익을 계산할 때 파생상품 평가 손실을 더해서 조정을 좀 해줬고요. 그러면 상단 기준의 퍼는 15.78배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비교 기업 대비해서 PER 자체는 높은 편은 아닌 듯 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피어그룹의 시가총액이 모두 3천억 원대더라고요. 동방메디컬은 공모가 기준으로 2,162억 원. 뭐 이런 측면에서도 비싸다고 느껴지지는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럼 기관들의 평가가 어땠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경쟁률은 910.14대 1, 2,241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경쟁률과 참여 건수, 둘 다 올해 공모주들과 비교해서 보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가격 분법해 보시죠. 공모가 밴드는 9,000원에서 1,500원을 제시했는데요. 대부분은 상단 이상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건수 기준 97% 정도는 상단 이상이에요. 그 아래 가격을 적어낸 기관도 48개가 있기는 한데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공모가는 상단인 1,500원으로 확정이 된 거죠. 확약은 건수 기준 8.08%, 수량 기준으로 5.77%입니다. 6개월과 3개월의 비중이 조금 되네요. 25년 공모주들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LG CNS가 확약이 10.57%, 아스테라시스가 9.98%, 그 뒤로 동방메디컬이 5.77%입니다. 확약은 그래도 최근 종목들과 비교하면 조금 있는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종합적으로 좋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공모 개요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공모가가 1,500원에 확정되면서 공모 규모는 315억 원, 시가총액은 약 2,162억 원의 규모로 상장합니다. 청약은 2월 3일부터 2월 4일까지, 2월 첫 거래일에 시작이 되겠고요. 환불은 다행히 이틀이 걸립니다. 상장은 2월 13일 단독 예정이고 NH투자증권의 단독 주관입니다. 최소 수량은 10주예요. 자,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 우리 사주 조합에는 6%가 배정됐는데 직원 292명 기준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647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장 중요한 상장일 유통 물량 체크해보죠. 상장 주식 총수의 32.15%에 해당하는 물량은 상장일에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는 약 695억 원으로 약해진 수급 상황을 고려하면 좀 무거운 편입니다. 기존 주주의 비중은 57.40%. 이 종목 역시 높아요. 기존 주주의 비중이. 죄다 좀 기존 주주의 탈출용 IPO로 여겨집니다. 그럼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를 좀 알아볼까요? 먼저 주요 주주 중에 하나인 워닝 뉴그로스 2020 조합. 이 FI의 투자 단가는 6,000원이더라고요. 2022년에 상환전환 우선주에 투자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모두 보통주로 전환한 뒤에
141만 9,126주를 벤처금융과 기타 투자자들에게 주당 1,288원에 양도를 했대요. 그래서 최근에 주주들은 1,288원에 들고 있겠지만 그 이전 주주들의 단가는 전부 공모가인 1,500원보다는 한참 낮을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규정상 벤처금융 또는 전문 투자자가 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상장 예비심사 신청일 기준 투자기간 2년 미만이면 1개월 의무 보유로 묶이거든요. 그래서 2024년 5월에 1,288원에 양도받은 물량은 상장일에는 대부분 묶일 거고요. 그 전에 취득한 물량이 유통 가능한 거라 유통 가능한 물량을 들고 있는 기존 주주의 단가는 공모가보다는 훨씬 낮을 확률이 더 높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회사 내용부터 수요 예측 결과 쭉 정리를 좀 해봤고요. 중요한 것은 동방메디컬을 청약을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인데 조금 타이트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죠. 지금까지 상장한 1월의 네 종목을 경험하면서 느낀 바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종목들이 기존 주주의 비중이 기본적으로 다 높아요. 이런 조건 하에서 데이원 컴퍼니나 와이즈너처럼 공모가가 할인이 돼서 일부 기존 주주의 단가가 공모가보다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이즈가 무겁거나 밸류 매력이 없으면 수급은 전혀 안 붙고 있습니다. 수급이 약해지니까 밸류의 중요성이 조금 더 부각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 맘대로 주가 계산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중요도도 높아지고요. 우리가 수요 예측 결과가 안 좋아서 공모가가 할인이 된 종목 중에 일부 기존 주주의 단가가 공모가보다 높아지게 되면 약간 그것을 수익 가능성으로 연결시켜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 하나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 비교적 가벼워야 되고 상장도 겹치면 안 되고 그리고 밸류 매력도 갖춰야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교집합을 좀 만족시켜야 도전을 해볼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동방메디컬도 내 맘대로 주가 계산부터 해봤습니다. 25년 예상순이익과 비교기업들의 1월 24일 시가총액 기준 평균퍼를 적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당 평가가액은 약 12,282원으로 계산되더라고요. 공모가 1,500원보다는 약 17% 정도 높은 수준. 그러면 사실 아주 매력적인 가격까지는 아닌 거죠, 공모가가. 이 종목을 사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25년 예상순이익 기준으로 주가가 12,282원으로 계산되는데 1,500원 위에서 사고 싶을까요? 저는 적어도 30% 정도 룸은 생각을 하고 8,500원은 돼야 매수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도 데이원이나 와이즈너처럼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산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봅니다. 고평가까지는 아니다. 자, 그럼 제가 핵심 조건들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끔 장단점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장점은 단독 상장이고 고평가까지는 아닌 가격, 그리고 아스테라시스 뒤에 상장하는 미용 의료기기 섹터라는 거. 미용 의료기기 불패를 보여줬죠, 아스테라시스가. 그래서 이거를 높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상대적으로 비교적 높은 확약 비율, 요 정도가 장점이고 단점은 무겁다는 거, 그리고 기존 주주의 비중이 높은데 그들의 단가가 공모가보다 낮다는 거. 요즘은 이 기존 주주의 비중과 그들의 투자 단가가 상장일 매수하는 사람들에게 엄청 크리티컬한 요소가 되고 있어서요. 요게 조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딱 놓고 보면 우선 내 맘대로 계산한 주가상으로 상승 여력이 커 보이지는 않는 공모가 수준인데 기존 주주의 비중은 높고 그들의 그들의 투자 단가는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이고 결국에는 기존 주주의 탈출을 돕는다는 느낌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긴 합니다. 이게 미용 의료기기 섹터라서 좀 괜찮을 수는 있는데 아스테라시스처럼 밸류 매력이 막 큰 상태는 아니라 확 끌리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일정상으로 동방메디컬이 IST와 같은 날 진행되거든요. 오름테라퓨틱스하고는 맞물려 있고요. 오름테라퓨틱스는 워낙에 덩치가 큰 종목이라서 쉽지가 않을 수가 있겠고 IST의 공모가가 확정되는 거 봐서 두 개를 비교하면서 결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만 체크하고 끝낼게요. NH에 75만 주가 배정됐고요. 균등 물량은 37만 5천 주가 되겠죠. 일반 등급은 2만 5천 주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증거금 1억 3,125만 원, 최소는 10주입니다. 증거금 52,500원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동방메디컬은 슬슬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31일에 발표되는 IST의 수요 예측 결과까지 보고 나서 균등이나 경쟁률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공모주 출발은 많이 아쉽지만 일상은 더더욱 기운차고 축복 가득한 날들이기를 바랄게요.
올해도 건강하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수익의 기쁨을 최대한 많이 맛볼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복 많이 받으시고요. 사랑합니다. 연휴 지나고 다시 만나요. 안녕.